안녕하십니까. 팀 딸기 케이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17가지 주제 중 빈곤 퇴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기존 기부 앱 사용자들은 이미 기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앱의 신규 유입자가 적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아낀 마켓을 개발했습니다. 아낀 마켓은 기존의 기부앱과는 다르게 기부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입니다. 아낀 마켓은 낭비 대신 기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무료 배송을 위해 필요한 물품보다 가잉 소비를 하여 버려지는 물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면서 무료 배송 최소 금액에서 소비자가 고른 상품들의 총 금액을 뺀 만큼 기부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무료 배송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부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앱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누르면 상세 내역이 나오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고 기부금을 무료 배송 가능 금액까지 내면 무료 배송이 됩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회원정보 수정, 주문 목록, 장바구니, 스탬프가 있습니다. 스탬프로 가면 기부할 때마다 스탬프가 하나씩 생기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현황에서는 기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캐릭터가 움직여 딸기 케이크를 먹습니다. 밑에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어디로 얼마가 기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제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고르고 상품명, 상품 설명, 판매 가격을 등록하면 상품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시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추후에는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저희와의 콜라보를 통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저희는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하지 않는 물품 또한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단체나 빈곤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부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팀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DSC-KR 해코톤에 참여한 깔깔팀의 발표를 맡은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주제로 참여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처 청년 취업 지원 어디서 확인할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온나, 청년 공공 등등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욱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고 있을까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 주변에서 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다잡다 어플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 정책이나 기업의 청년 모집 사항 등을 쉽고 간편하게 앱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은 모르고 있었던 자기 주변에서의 취업 정보들을 알 수 있고 그 덕분에 요즘 떠오르는 사회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참여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잡다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청년 지원 사이트들로부터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크롤링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공고들을 가지고 와 제이슨 형태의 파일로 서버, 즉 스프링 부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해당 제이슨 파일을 객체로 매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고 RESTful API를 통해 스마트폰 앱에서 리퀘스트한 데이터를 내어주며 응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어플을 사용해서 최근에 올라온 공고와 그리고 대구, 울산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깔깔팀의 다잡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SC 코리아 솔루션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혜순이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명은 헬시미입니다. 헬시미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둔 서비스이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 17가지 중 3번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준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작성한 글들을 볼 수 있고 댓글을 작성하여 사용자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 글을 작성하려면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약 관리 화면에서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일지는 오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며 매일매일 변화하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헬시미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헬심이가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혜순이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UNI 팀의 발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슬아. 타경진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UN의 17가지 주제 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흔해진 요즘이죠.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바쁜 일상과 더불어 코비드 블루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친구들, 가족들과 만날 수 없어 감정의 교류가 적어져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감정을 그날그날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줄 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UNI 팀의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Emotional Flower Pot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어서 기록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인 감정들은 홈 화면에 있는 감정 화분에 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사용자가 적은 감정들은 감정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사용자들의 심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작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깜빡이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홈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아이콘은 순서대로 일기 리스트, 일기 저장, 설정 페이지입니다. 일기를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5가지 감정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고, 여기서 작성한 일기는 파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작성한 후 리스트 페이지와 파이어베이스에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일기를 작성한 만큼 꽃이 핍니다. 일기에서 선택한 감정마다 색을 지정해 두었는데요. 이 색이 꽃에 반영됩니다. 꽃이 피는 위치, 꽃의 모양은 무작위입니다. 날마다 작성하는 일기이므로 이 페이지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워 PPT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UNI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디어 뱅크 팀입니다.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는 아이디어 가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구현은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뽑기 시스템이라는 재밌는 요소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동작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로그인했을 때, 회원가입했을 때 500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아이디어 등록, 아이디어 뽑기,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3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제목, 소개, 그리고 가격, 카테고리 설정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300포인트의 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뽑을 때마다 100포인트씩 차감이 됩니다. 뽑기로 뽑은 아이디어의 간단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포인트를 지급해서 구입한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매하면 아이디어의 가격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며 아이디어의 디테일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간단한 정보와 뽑았던 아이디어, 구입한 아이디어, 등록한 아이디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DSC KMOU 스네이크 래빗 카우조입니다. 저희는 17가지 주제 중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글로벌 기업도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큰 틀을 잡는 데에는 화상회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계획을 잡은 후에는 순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끝내고 확인을 부탁한다거나 다음 일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연락만 전해지면 됩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우라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차로 상대방의 수면이나 일 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나의 업무량을 끝냈다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도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내가 끝낸 업무를 알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이 모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팀 플래너가 글로벌 시대의 파트너십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는 이메일에 대하여 중복 체크를 합니다. 중복이 되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이메일로 전송 코드를 보냅니다.
이메일 전송 코드는 5분이 지난다면 무효가 되어 다시 보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영어, 숫자, 문자를 포함하는 8가지 이상의 조합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검증은 입력한 비밀번호와 온전히 같아야 로그인이 됩니다. 닉네임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가입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입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둘 다 형식에 맞추어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팀 선택 화면입니다. 우선 참여한 팀과 모든 팀 정보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팀에서는 사용자가 속한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팀은 현재 팀 플래너에 속해 있는 모든 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팀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팀 플래너 작업을 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작업 기록 보기 기능만이 구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를 생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고 생성을 누르면 카드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 카드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칼럼에 카드를 놓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칼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필요한 칼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스네이크 래빗 카우조의 팀 플래너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이당근조의 고진영, 이상훈, 이주영, 조영우입니다. 이번 해커톤에서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보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고 관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견이 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시지를 통해서도 발견되기도 하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섭씨 80도 이상 고온에 30분 이상 가열해야 바이러스가 참여할 정도로 생존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돼지과 동물에 있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전 세계 방역당국은 코비드19와 더불어 동물에게 이 위험한 질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월 평균 발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건 이상 올라오고 보건기구에서는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데이터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허브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기술 스택 소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해커톤을 진행하는 바 구름 아이디를 이용해 협업을 했고요. 파이썬과 장고를 이용해 백엔드를 구성하고 장고 REST 프레임워크로 API 서버를 구축하여 향후 다른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6,000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저장하기 위해 SQL DB를 사용했고요. AWS와 지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팀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상황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구축했는데요.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이 마커들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발생 장소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마커의 큰 숫자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 히트맵을 통해서 얼마나 넓은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커를 클릭해보면 줌인이 되면서 더 세부적인 마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발생 장소와 규모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발생 장소 한 군데를 나타내는 이 작은 마커를 클릭해보면은 주소, 위도, 경도, 발생 일시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새로운 발생지를 등록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시는 이 발생지 등록 버튼을 눌러서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죠. 만약 이 질병이 코로나만큼이나 퍼지게 된다면 돼지는 멸종하여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팀에서는 구글 맵 API와 장고 프레임워크 등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 축산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이당근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200개 해야 해. 오늘 안 하면 내일 200개 해야 해. 오늘 안 하면 내일 200개 해야 해. 안녕하세요. 팀 포지셔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DSC 솔루션 챌린지에서 언급된 지속 가능 발전 주제 17가지 중 퀄리티 에듀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 장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때보다 집중력이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대해 고민하다가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간 측정 프로그램들은 쉬는 시간마다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어 학습 시간 내내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순 공부 시간을 측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스터디 포지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포지션은 구글의 티처블 머신과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활성화시켜주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뜨면서 기록이 시작됩니다. 스터디 포지션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학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A는 공부함, B는 공부 안함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A가 1에 가까워지고 엎드리거나 자리에서 이탈하는 등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B가 1에 가까워집니다. 공부가 끝난 후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도넛 차트와 함께 총 공부 시간, 순 공부 시간, 집중도, 그리고 타임 테이블이 출력됩니다. 타임 테이블에는 공부 여부에 따라 기록된 자세한 시간대가 흰색이 공부 1시간, 회색이 공부하지 않은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터디 포지션이 학습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팀 포지셔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SC 숙명 소속의 기트리뷰트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남수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지친 학우들에게 즐거움과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눈송이 유형 테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은 리액트 훅스를 통해 진행을 했고 백은 장고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MySQL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눈송이의 방에 있는 코르크보드를 모티브로 폴라로이드와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스티커로 UI를 꾸며봤습니다. 아래에 숙명여대 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교 로고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가 담긴 짧은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나옵니다. 다음에 왼쪽에 폴라로이드는 누르시면 저희 개발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모달이 뜹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모달은 눈송이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UI로 만들어 봤고요.
아래의 두 가지 선택지를 통해 눈송이가 준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골라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한 선택지는 모두 스테이트에 저장한 다음 질문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응답을 모두 하고 난 다음에 백으로 보낸 다음 백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저에게 어떤 눈송이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질문은 내향 외향과 학교 적응력 그리고 계획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네, 아래 화면에서 답변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음 질문들이 렌더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13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고 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명록 같은 경우는 닉네임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두 가지만 적을 수 있는 간단한 게시판을 구현을 해봤고요. 팀원 소개 모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의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레인저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여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때문에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절약의 목적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비용의 대대적인 절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가 전기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콘센트를 뽑고 사용을 자제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각 전자기기마다 전기 사용량이 저마다 다르며 사용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떤 물건을 얼만큼 사용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한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분석과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솔루션 세이버입니다. 우선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줍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거주지와 전기요금 형태를 선택해줍니다. 완료되었다면 로그인을 진행시켜줍니다. 홈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전기 사용량 측정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최대 10개까지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사용시간을 기입합니다. 저장, 삭제와 같은 편집 기능도 가능합니다.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 소모량이 큰 순서를 리스트로 보여주고 지난달과 비교하여 얼만큼 더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기기별 사용량 순위를 통해 시간별로도 정렬 가능합니다. 캘린더를 통해서 원하는 달로 이동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소비량을 통해 자신의 소비량과 동네 소비량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 습관을 기록, 측정해 지구와 나를 구할 수 있는 기회. You can be saver, join us. 안녕하세요. 지구와 함께 어몽어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어몽어스는 고성현, 박신형, 이도현, 이지아 이렇게 4명의 DSC 승명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돗자리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비닐인지 플라스틱인지 일반 쓰레기일지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 현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쓰레기 중 약 70%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낭비되는 자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어몽어스는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실천을 통해 다음 3가지 SDG 달성을 위한 작은 발자국을 남기려 합니다. 어몽어스는 여러분에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한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을 제공합니다. 발표 시작 시에 제가 물어보았던 돗자리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어몽어스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방법을 클릭하여 분리수거 방법이 궁금한 물체를 찍습니다. 찍힌 사진을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변환된 욜로 V4 모델이 받아 오브젝트 디텍션합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면 디텍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몽어스의 모델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트래시넷 데이터와 크롤링 데이터 약 6,00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6,000개의 이미지를 욜로 마크를 이용하여 총 15개의 클래스로 라벨링했습니다. 구글 콜앱을 이용해 라벨링한 데이터셋을 욜로 V4 모델로 학습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인퍼런스를 위해 마지막으로 나온 웨이트를 TF 라이트로 변환시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했습니다. 어몽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커뮤니티, 쓰레기 배출량 통계, 쓰레기 배출 기록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확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자신의 쓰레기 배출량을 확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몽어스는 단순히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환경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몽어스의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기부금 투명성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취소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증가하지 않을까. 또한 기부의 형태는 충분히 멀쩡하지만 버려지는 물품을 받으면 환경 문제, 빈곤 문제를 둘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기부 사이트 기뷰를 고안해냈습니다. 다음은 기뷰 플랫폼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사용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부를 요청하는 사용자는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요청이 완료된 게시글은 요청 리스트에 게시가 됩니다. 이제 후원 단체 측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후원 단체는 해당 기부를 채택하여 펀딩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물품을 받을 장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채택되어 진행되는 펀딩은 유저들이 볼 수 있는 펀딩 리스트에 게시가 됩니다. 이제 기부를 원하는 유저로 로그인을 합니다. 해당 유저는 펀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미리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펀딩 완료 문자 알림이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후원단체 쪽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쪽에서도 먼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함으로써 단체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용품의 기부를 원하는 유저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형성이 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SC SY 유행가 팀입니다.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유기동물을 행복한 가정으로 유행가는 매년 7,000마리 가량 생겨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많은 유기동물들이 반려인과의 성향이나 성격 차이로 인해 유기되고 입양 후 파양되는 문제에 집중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성격 유형을 분석 후 추천을 해주어 입양률은 높이고 파양률은 낮추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서비스는 먼저 유기동물 임시보호자가 유기동물의 정보와 성격검사 결과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원하는 사용자는 회원가입과 성격검사를 통해 성격 기반 추천 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자가 등록한 정보 외에도 유기동물 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유기동물 입양 관련 지원금과 같은 기타 정보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플은 플루터를 이용해 개발했으며 서버는 디장고로 개발했으나 개발 어플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임시보호자 입장에서 강아지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 동물 정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고요. 네, 사진과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성격 검사를 진행합니다. 성격 검사는 이렇게 진행되며 등록한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디테일 페이지에서 개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UM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13번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 환경보호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저희는 여러 사람에게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앱은 여러 사람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앱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챌린지, 이벤트 정보 제공, 환경보호 팁 기능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올바르게 환경보호 운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시작 화면은 저희가 제작한 어플의 이름인 그린데이가 들어갑니다.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싶은 동물을 선택하시면 홈화면에서 동물 그림이 보여집니다. 북극곰, 코끼리, 벵갈호랑이, 치타 총 4가지 동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는 동물의 행복지수, 동물의 모습, 데일리 챌린지 버튼이 있습니다. 데일리 챌린지 화면에선 그날에 수행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공합니다. 챌린지를 클리어하면 동물의 행복지수가 상승하며 행복지수가 100이 되면 동물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경과할 경우 챌린지는 다시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벤트 상세 화면에서는 정확한 이벤트 기간과 보상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DSC 해커톤에서 저희 가장 중요한 팀의 주제는 데이터 시각화, 딥러닝 모델링, 웹 구현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팀원 모두가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었고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에 착안해 지금 당장에 초점을 두어 현재 기온과 비교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시각적 차트를 통해 가시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사람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을 제시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PI, 텐서플로우를 바탕으로 구현한 웹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법에 저희만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D3JS를 이용해 과거 데이터를 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라인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API를 사용해 현재 위치와 기온을 받아 기상청의 과거 1973년 월 평균 기온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기온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및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해 2021년 2월 이후의 월 평균 기온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사이트는 국내 기상청의 데이터를 이용해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변화와 온실가스 증가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대비 방안이 없을 경우 미래에는 기온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기온값이 추가되거나 기온 외의 다른 데이터가 있더라도 초기 데이터 파일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예측 모델의 재사용성이 좋고 API를 통해 실시간 기온과 과거의 평균 기온을 비교하면서 누구나 쉽게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데이터도 활용한다면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그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각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팀에서 만든 구름 어플에 대해 발표할 김하경입니다. 구름에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구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들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 번쯤 다 있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알바를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알바생의 절반이 임금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고 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감정노동, 불합리한 요구 지시, 화풀이 등 흔히 말하는 갑질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은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등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 구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신고를 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 리뷰 커뮤니티 플랫폼 구름을 구상했습니다. 구름의 목적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으면 구름에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알바를 구하기 전 구름에서 근무지 정보를 얻고 부당 대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름 시연 영상입니다. 구름 어플을 시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는 다양한 게시판이 있고 게시판을 선택하면 리뷰 글들이 있습니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는 좋아요 개수 순위별로 추천글이 있고 게시판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글쓰기 탭에서도 글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의 내 활동 탭에서 내가 작성한 글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의 기대 효과는 부당 대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름을 통해서 부당 대우를 겪는 사람이 줄어들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같이 적을래? 우리 이야기를 만든 세나주나 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리워진 친구들을 기억하며 그동안의 사진과 추억을 둘러보다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웹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앱을 선택하였고 구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플러터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플러터로 앱을 개발하였으며 구글 로그인을 위해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와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이메일로 모임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그룹의 이름과 모임원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룹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룹에 들어가면 작성한 일기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한 일기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일기의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룹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면 로그아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